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전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1차 방정식 풀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활용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1차 방정식 활용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기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시고 한 이틀씩 쪼개셔가지고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문제 푸는데 습관이 잘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비법을 좀 전수해 줄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에 배우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보시면 수에 대한 문제, 개수의 합이 일정한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어려운 건 없고 거의 문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요거 배운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 나오는 핵심 유형까지 한번 익혀볼게요. 자, 1차 방정식 활용은요. 어떤 문제든 간에 다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지수를 정해야 되고요. 내가 문제를 읽었을 때 그 x를 무엇으로 놓을 건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가 구하려고 한 게 맞는지 확인까지 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4단계만 딱 이렇게 맞춰서 푸시면 어려울 건 없어요. 다음 거 볼게요. 아이고, 제가 풀어놨는데. 자, 볼게요. 자, 어떤 수의 2배의 5를 더한 값은 어떤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고 한다. 자, 1번에 보시면 어떤 수를 x라고 주어줬거든요. 그러면 미지수를 정해준 거니까 자, 어떤 수의 2배의 5를 더한 값은 영어처럼 선생님 끊어읽기라고 할 거야. 그 뭐냐면 어떤 수의 2배에다가 5를 더한 값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뭐는 하면 끊으세요. 뭐가 끝냐? 이제 그 좌변이 끝난 거예요. 좌변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 우변을 꾸며줄 거예요. 자, 어떤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아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2x 빼기 3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7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수는 그래서 뭐예요? 7이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조금 끊어 읽으면 좌변과 이게 친구들이 이 등식의 성질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끊어 읽으면 좌변 그냥 끝난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우변에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개수에 대한 문제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한 개에 800원인 쿠키와 한 개에 500원인 초콜릿을 합해서 14개를 샀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쿠키를 X개 샀다고 했거든? 그런데 바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초콜릿 X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쿠키 5개 살 때 초콜릿 5개 산 거 아니에요? 합해서 몇 개 산 거예요? 합해서 14개 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쿠키를 만약에 9개 샀다? 쿠키 9개 사면 초콜릿은 몇 개 사는 거야? 14개 돼야 되니까 5개 사잖아. 이 5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4에서 9를 뺀 거야. 그죠? 또 하나, 얘 10개 샀다? 그러면 14에서 10개를 빼서 4개를 구하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쿠키를 X개 샀어. 그럼 얘는 14 마이너스 X개 샀다. 이렇게 가실 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쿠키를 X개 샀을 때 자, 쿠키 X개 샀어요. 그때 초콜릿 개수 14-X개 샀어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8,800원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격에 대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쿠키를 2개 사면 800원이 2개니까 1,600원이 되잖아. 뭐 했어, 둘이? 곱해야 금액이 나오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00에다가 x를 곱하시고 800x 플러스 그다음에 14-x개 곱하기 몇이야? 500. 은 8,800원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공 2개를 지워주시고 8x 플러스 7 공 2개 제가 지울게요. 8x 플러스 7, 10 마이너스 5x는 88, 3x는 88에서 70 빼시면 18. 그래서 x는 6이 나오는데 우리 x가 뭐였죠? 쿠키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쿠키의 개수가 6개예요. 자, 우리 맞는지 한번 볼까? 쿠키가 6개 샀을 때 초콜릿은 몇 개 사야 돼? 14에서 6을 빼니까 8개 사겠네. 그럼 여기 방정식이 맞는지 한번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이제 내가 맞는지
검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연속하는 자연수는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1, 2, 3. 1, 2, 3. 이런 애들 몇씩 커지죠? 연속하는 자연수? 1씩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하는 자연수는 보통 하나가 가운데가 x면 그 전수는 x-1,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놓으시면 계산할 때 조금 우리가 수월해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짝수 가볼게요. 짝수나 홀수. 우리 2, 4, 6 이렇게 했을 때 한 칸씩 뛰어가잖아. 2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x, x-2, x 플러스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잠깐 필기를 해두시고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4일 때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물어봤지만 선생님은 가운데 수를 x로 갈 거예요. 내가 무엇을 x로 놨는지 꼭 쓰셔야 돼요. 자, 가운데 수 x로 놓고요. 미지수 정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수 x일 때 그 전수는 x-1. 그 다음 큰 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 상태에서 세 자연수의 합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더했을 때 몇이다? 54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3x는 54다. x는 18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구한 건 지금 가운데 수가 x가 18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8이고 그 전수는 17, 그 다음 수는 19.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 답은 뭐다? 19입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서 구하라는 거 답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었죠? 다음 거 할게요. 자, 이제 자리의 숫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45라는 숫자는요. 4 더하기 5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얘는요. 10진법이라고 우리 학생들 안 배웠죠? 이게 뭐냐면 10의 자리 숫자는 4 곱하기 10, 40이고요. 1의 자리 숫자는 5 곱하기 1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두 자리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놨어.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10의 자리수기 때문에 얘는 표현을 하실 때 10x로 가셔야 돼요. 1의 자리수는 5 곱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만약에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x야? 그러면 10의 자리니까 50, 1의 자리니까 x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네가 진짜 의미하는 건 이렇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바로 문제 갈게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먼저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 났어요. 이 자연수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를 바꿨대요. 그러면은 원래 거가 있고요. 바꾼대요. 바꿔서 쓸게요. 그러면 얘가 3이 되고 자, 그럼 우리 얘를 x로 놓자. 원래 숫자의 10의 자리 숫자를 선생님이 x로 놨어요. 이게 처음 거예요. 처음 두 자리 자연수 구하라고 하면 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연수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끊으라 그랬죠. 바꾼 수는 누구야? 얘야. 그런데 얘는 10의 자리가 3이잖아. 그러니까 30 플러스 x는 끝이야. 바꾼 수는 했어. 처음 수가 누구야? 얘는 10의 자리가 x잖아. 그래서 10x 플러스 3보다 몇만큼 커. 제가 말했지만 이 는을 했으면 좌변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등식이라는 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수보다 얘가 9만큼 큰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끊었으면 좌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x를 일로 보낼까요? 그럼 여기가 10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9x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 12가 일로 가면 마이너스 10이라서 여기가 18이 나옵니다. 자, 9로 나누시면 x는 뭐 나오죠? 2가 나오거든요. 2 하고 답 쓰시면 끝. 안 돼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처음 두 자리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몇이다? 2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일단은 원래 거를 쓰시고 그리고 바꾼 거 쓰시고 그거에 맞게 문장을 읽으면서 좌변 끝내고 우변 꾸미고 풀면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차근차근만 끊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이에 대한 문제예요. 자, 나이는 올해 지우의 나이, 지우의 어머니는 지우의 나이의 3배이지만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현재와 몇 년 후라고 했으니까 10년 후라고 했으니까 10년 후 쓰시고요. 지금 누가 나와요? 지우가 나오죠. 지우랑 어머니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올해 지우의 나이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 올해 지우의 나이는 X고요. 자, 당연히 이제 올해 지우의 나이는 지우의 나이의 3배이지만 10년 후에는 올해 지우 어머니의 나이는 지우 나이의 3배이지만 그러면 지우의 나이는 어머니가 3배니까 3X 이렇게 되고요. 10년 후에는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표만 봐야 되라. 10년 후면 10년 후? 나이 얘기하니까 너무 우울한데 우리가 10년 후면 플러스 10을 하잖아. 그럼 지우 나이에다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도 3X 엄마도 나이 먹잖아. 똑같이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표를 만들었으면 이제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식으로 할 건데 보면은 나이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올해 지우 어머니 나이는 지우 나이의 3배이지만 10년 후에는 10년 후로 가자. 지우의 나이의 몇 배가 된대? 2배가 된대. 어머니가 10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지우의 나이에 뭐야? X 플러스 10이잖아, 10년 후에는. 그때는 몇 배가 된대, 어머니 나이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풀게요. 3x 플러스 10은 2x 플러스 20이고요. x는 20에서 빼면 10살 나옵니다. 자, x가 10살이에요. 그럼 지우의 나이는 10세. 요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살이면 보통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방정식 풀이가 아직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친구는 가끔 엄마가 막 나이가 3살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엄마 나이는 3살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답을 쓰자고. 그러면 어머니 나이가 3살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뭐 내 나이가 마이너스 5가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좀 알맞게 내가 뭘 틀리고 있는지 확인 좀 하면서 생각 있게 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예요. 자, 도형의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이 있어. 원래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8이래. 그랬는데 이제 가로의 길이를 3cm 줄이고 그럼 가로가 몇 cm가 되겠니? 5겠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xcm 늘렸대. 그러면 여기는 8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끝나야 돼. 좌변이야 이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누가? 얘가.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는요.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왜?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요. 되셨죠? 그러면 13 플러스 x의 몇 배? 2배. 이게 직사각형 둘레거든. 이 둘레의 길이 가라고 했으니까 는 끝나. 좌변 끝난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자, 처음보다 6cm만큼 늘어났대요. 처음이 뭐예요? 얘잖아요. 처음 둘레가 뭐예요? 8, 4, 32죠. 근데 거기서 6만큼 늘어났다. 여기다 하셔야 돼요. 좌변 끝난 거야. 좌변에 하지 마.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 26 플러스 2x는 38 나오고요. 2x는 38에서 26 빼시면 12 나오죠. x값 뭐 나올까요? 6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세로의 길이에요. 그래서 확인 꼭 하셔야 돼요. 구하라고 하는 거. 세로의 길이는요.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여기다 x를 집어넣으셔서 바로 6을 집어넣으시면 몇이다? 14cm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과부족이라는 건요, 뭐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 걸 과부족 문제라고 하거든. 자,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사람이 3명이 있어. 이 사람이 3명한테 선생님이 초콜릿을 나눠줄 거야. 초콜릿을 나눠줄 건데 만약에 5개씩 나눠줄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준 총 초콜릿의 개수는요 15개가 되죠. 그게 뭐냐면 5 곱하기 3이거든. 자, 그럼 이 5 곱하기 3이 의미하는 거 잘 봐. 이건 사람 수야. 인간의 머릿수 곱하기 이 사람한테 주는 초콜릿의 개수. 한 명당 주는 개수를 가야 돼. 한 명당 주는 개수. 그러면 이거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 이 사람들한테 나눠준 개수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초콜릿이 2개가 남았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은 15개에다가 2개를 더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17개였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2개가 부족해 라고 했으면 원래 15개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부족하다는 건 13개가 있었으니까 이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원리를 아시고 이제 문제로 가야 돼요. 자, 볼게요. 학생들에게 마카롱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 8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라고 했거든요. 그 학생 수를 X로 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8개씩 나눠주면 8개씩 X명한테 나눠주면 8X가 그 원래 사람들한테 준 거지. 총 개수. 그럼 8X. 그런데 나눠주고도 3개가 남았으면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제 그런데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카롱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 넘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8x 플러스 3은 이 마카롱 총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9개씩 나눠줬더니 사람도 안 변하잖아. 갑자기 사람 뿅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러면 9개씩 X명한테 나눠주면 원래 9X가 필요해. 9X개가 필요한데 나한테는 지금 정해진 이 마카롱의 개수가 부족하대. 몇 개가 부족하대? 15개가 부족하다. 여기 마카롱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셀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9x에서 8x 빼시면 x가 나오고 마이너스 15 절로 날아가면 18이 나와. 오늘 18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18. 이상하네. 자, 그래서 x가 18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학생 수잖아. 그러면 18명이구나 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있잖아. 문제에서 마카롱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그래서 18에다가 8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해주시면 총 마카롱의 개수까지 구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라고 하는 거 X로 놓으셨으면 X를 구하면 되지만 식 다 풀어놓고 꼭 확인을 해주란 말이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검토까지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일정한,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거든? 어떤 일정한 이 일을 끝내는데 이 일의 양을 그래서 1로 두는데 3일이 걸려. 3일이 걸린다라는 건 나는 하루에 3분의 1씩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3분의 1이라는 거를 거의 속력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3분의 1에다가 이틀 했어. 그럼 나는 3분의 2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한 일의 총 양이야. 속력 곱하기 시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봐. 페인트를 칠하는데 형이 혼자 하면 3일이 걸려. 혼자 하면 3일이 걸려? 그럼 형은 하루에 1일에 3분의 1만큼 하는 거. 이게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생은 6일이 걸려? 그러면 하루에 6분의 1만큼 하는 거야. 그럼 이 일을 형과 동생이 같이 할 거거든? 그러면 이 날수 있지. 똑같은 날수를 한다는 거잖아. 형도 X일 일할 거고 동생도 똑같이 X일 일할 거야. 이건 형이 일한 양, 이건 동생이 일한 양.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게 일을 총 끝냈어. 아까 일의 전체 양을 뭐로 놨죠? 1로 놨죠. 그래서 거리가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6을 다 곱해볼게요. 6을 곱하면 2x, x, 6을 곱하면 6. 그러면 3x는 6. x는 뭐 나와요? 2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일을 같이 완성하려면 며칠이 걸린다? 2일이 걸린다, 이틀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었죠? 가끔 가다가 있잖아. 요 형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로 갈 수 있거든.
그럼 x가 얘들아 분수로 나올 거야. 뭐 5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럼 하루에 형이 5분의 1의 양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일을 마치는 형이 혼자 일하면 일을 며칠 걸리는 거야? 5일 걸리는 거야? 이것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정말 파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